자, 이번 질문은 네. 요즘 신부들은 좀 어떤 추세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신부가 가난한 집이다. 그러면 신랑이 무조건 막 퍼져가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 저 옛날에는 많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결혼했고, 그 중에 극소수가 조금 여유 있는 집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가난한 집과 여유 있는 집이 저는 보면 반반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맞선을 받아보면은 부모님이 아주 여유 있게, 지난번도 말씀 본 중간에 막 부모가 돈을 30개, 우리가 기준 같으면은 보통 여기가 아마 서마지기 논 될 거예요. 그 30개를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 기계부터 시작해갖고 요즘 저거 뭐죠? 드론으로 약 치는 것까지 다 있대요, 그 집에. 그런 집. 그 다음에 또, 뭐, 지금 뭐죠? 새우 양식장을 막 6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시장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고. 시골로 가면요, 시장의 슈퍼마켓이 자, 시골 구석구석 사람들이 그 와서 물건도 떼가고 이래 하잖아요. 제일 돈이 잘 돌아가는 데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모님 나중에 혹시 한국에 일하러 갈 생각이 있어요? 하니까, 아니, 못 갑니다. 저는 사실 말씀을 볼 때 그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집. 그 다음에 부모님도 아주 잘 사는 집도 있더라. 그런데 아직도 사실 집이, 엄마는 집에서 뭐 가내공업처럼 조금 뭐 이래 하고, 아버지는 직장 다니고, 그럼 아버지가 직장 다니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방앗간에 다니고 있고, 그 보수요, 사실 한 440만 원 선 앞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좀 뭐 좀 일 좀 한다, 뭐, 부엌거리 갖고 와서 일한다. 집에서 벌어봤자 한 20만 원 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뭐, 한 달에 한 5, 60 부부가 이렇게 벌어서 가면은 빠듯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부가 뭐 회사 다니면서 모자 공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800만 동 받아서 매달 부모님한테 300만 동을 보냈다. 그리고 300만 동 보내고 뭐 200만 동은 뭐 둘이서 방 얻어 갖고 생활하고, 그럼 나머지 300만 동 집 먹고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집은 조금 집안 형편이, 그 대신 가난해서 막 돈 빌려 다니고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신랑분들이 가끔 가다 우리가 2차를 가보면 그런 집들은 집 자체도 아주 조그마한 이런 집들은 진짜 그거는 가끔 있더라고. 또 요즘은 시골에 신랑분들이 이렇게 부모님 집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각자 방으로 돼 있고, 뭐 자기 방도 있고, 동생 방도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대다수예요. 그 소리는 과거보다는 이제 모든 좀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 그래도 빠듯하지는 않는데, 좀 더 뭔가 여유를 가지는 좀 경제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부모를요. 실질적으로 뭐 부모가 잘 살아도, 잘 사는 부모 만났어도 우리가 신랑분한테 설이든 뭐 이럴 때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이래 하락하거든요. 그건 돈이지, 그러니까. 뭐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뭐 자기 부모 잘 산다고 아들들이 뭐 용돈 뭐 안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집이 더 많습니다. 네. 매달 용돈 주는 집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명절 때 인사하는 집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신부들 수준은 과거보다는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아주 많아졌다. 신랑들만 그 스펙이 좋아진 게 아니고 신부들도, 그 다음에 전문대학 나오고 대학 나온 신부들도 많아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 그 신랑분 한 명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신랑분이 이제 스펙이 좀 고스펙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저분하고 맞겠다 싶으면 다 그 여성이 전문대 쪽 이상이더라고. 이상하게. 그 지금 최종적 선택해서 결혼을 했는데 대학 나오고 은행에서 근무했던 직원.
그러니까 일부 댓글에서 보면 가난한 집 신부들은 무조건 골라야 된다는 댓글이 있어요.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은 가난하면은 나중에 부모님 와서 한국에서 돈 벌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신부들 이제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신부들 생각은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문제고, 신부들이 저는 아기를 몇 년 후에 낳고 한국 가서 일하고 싶어요, 이 말을 하잖아요. 말씀보다 그거 좀 물어봅니다. 혹시 한국 가서 일할 생각 있어요? 하면 뭐 처음에 가서 좀 몇 년간은 좀 벌고 싶다. 그 분명히 부모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기 낳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나중에 신랑이 허용했을 때 뭔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신부들 생각이 그런 분들. 그래서 가난합니다, 신부가 무조건 나는 일하고 돈 벌어야 돼요, 부모 도와줘야 돼요,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난하더라도 신부는 가정을 충실하려고 하고, 부모 나중에 와서 돈 벌게 하려고 하면 신부들이 임신을 빨리 합니다. 누구나 요즘은 신부는 한국 부모 초청하려고 하면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가 3년간 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초청해서 돈 벌게 하려고 하는 신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난하더라도. 그거는 신랑분들이 반드시 알고 그걸 물어보세요. 부모님 한국 와서 일하라고 생각이 있냐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부들한테 물을 때 일하러 가도 되고, 어떤 신부들은 일하러 가면 혹시 선택 안 해줄까봐 안 가요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한국에 일하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면 된다. 그러면은 부모 일하러 갈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임신을 빨리 해서 임신만 빨리 하면 부모 초청된다, 신부가 도로 설명을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그러면 네가 부모 초청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애기 빨리 가지면 되니까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 하는 신부. 네. 그래서 가난한 신부라고 무조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신부가 착하고 그 신부가 좋으면은 뭐 신랑분들이 부모 초청해주면 되는 거. 요즘 그러고 또 부모 초청해서요 막 일할 데가 있냐 없냐 막 신랑들이 걱정을 해요. 자, 정식 회사에 일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니까. 근데 생계형 농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계형 농사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또 시골 쪽에 뭐 이렇게 생계형 농사 일을 하는 데 있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일거리 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골에 지금 농사철 되면 사람 없어 난리인데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와이프 착한 사람 굳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필요합니까? 또 신랑분이 또 못 살면 또 조금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더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 신랑들 다 그렇거든. 사람만 좋고 착하면 되죠. 그래서 집안이 어떻고 못 사느냐는 체크해 볼 필요 있지만 그게 결정에 굳이 좌우할 필요는 없다. 신부 한 사람을 보러 나한테 참 잘했고 신부가 착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